오늘은 제가 실제 경험했던 민원 처리를 했던 그 경험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근무할 때가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는 밖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공무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첫 임용지로 배정된 곳이 차량 등록 사업소였었어요. 그때 처음 맡은 업무가 건설기계 관련 업무였고, 옆에 주사님이 이륜차를 담당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그 대직자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업무도 숙지하고 행정 업무 처리가 필요할 때 제가 처리를 했죠. 그때는 근데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업무가 변경되면서 건설기계와 이륜차 업무는 다른 분이 맡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오토바이, 이륜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이 하루에 20건 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도 아니고 전부 다 다른 건이었는데, 이천시에서 건설기계와 이륜차 업무를 한 분이 혼자 맡고 계셔서 그런지 담당자분이 정말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뭐 이젠 내 일은 아니지만 제가 했던 일이기도 하고, 옆에서 굳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국민신문고 업무를 제가 다시 가져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주로 됐던 민원 내용이 주로 이제 불법 주차와 불법 개조 문제였는데,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하면은 원상복구 명령 후에도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불법 주차는 규정이 애매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일단 불법 주차인지 무단 방치인지 구분을 해야 했거든요. 불법 주차의 경우라면은 경찰서에서, 무단 방치라면은 시청에서 처리를 해야 해서 관할이 달랐습니다. 물론 불법 주차라는 게 이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이륜차죠. 그러니까 이륜차인데 번호판이 없는 게 무단 주차가 돼 있는지 아니면은 이게 무단 방치가 아니라 그 운행을 하고 다니는 건데 잠깐 세워둔 건지, 이게 관할이 다르다 보니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행 차량인지 방치인지 확인하려면 2개월 이상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운행 흔적이 있으면 또 무단 방치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처리를 담당자가 한 명이서 하다 보니까 이천시의 모든 오토바이를 혼자 단속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국민신문고 민원이 하루에 20개 이상씩 들어오면서 담당자분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그때 업무를 가져왔는데, 국민신문고 민원은 사실 공무원들이 가장 꺼리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오면은 내 카톡 알림으로 계속 며칠 남았다, 제출해야 한다, 불만족이면 불만족된 사항도 다시 입력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그때를 지금 돌이켜봐도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 업무를 왜 맡았을까 싶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그래도 맡은 이상 제대로 처리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을 분석해 봤어요. 그거를 지역별로 분류를 했고, 근데 이게 보니까 부발읍을 중심으로 약 6, 7군데가 주요 불법 주차 신고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았고, 일단 들어온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이륜차 담당자분하고 함께 그 지역으로 출장을 나갔어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매주 같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오토바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움직인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움직인 흔적이 있으면은 무등록 이륜차가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해서 경찰서로 사건을 입첩하고, 2달 넘게 그대로 있으면 무단방치 부서로 입첩하는 게 제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차량 등록 사업소가 굉장히 바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업무 시간에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시간에는 출장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차량도 한 대 붙였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다 끝나고 나서 저녁에 출장을 나가서 순찰을 돌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나가면 술 취한 취객들을 항상 상대해야 됐어요.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취객분들이 괜히 와가지고 예, 여기는 너 여기서 뭐 하냐, 뭘 노담동 확인하냐, 지역인데 너 이름이 뭐냐, 이 뭐 되게 많았습니다. 현수막이 다 시비도 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걸리고 고소하라고. 너 이렇게 출장 달고 와가지고 뭐 하는지 시내까지 똑바로 들어가면 보고해봐라 막 이러고 내가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얀색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가 이게 툭 밀어가지고 앞으로 넘어질 뻔한 적도 있거든. 그때는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뭐 얘기하는데 뭐 쳐다도 안 보고 뭐 공무원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와 그때는 이제 너무 화가 너무 나가지고 눈이 돌아갈 뻔했거든요. 공무원이니까 참아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2달 넘게 같은 지역을 순찰하다 보니까 실제로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가 몇 대 발견됐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한 오토바이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 단속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거의 대부분 오토바이가 사라졌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국민신문고 민원이 한 20-30건에서 주당 한두 건으로 줄어든 것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역설적인데 민원이 한두 건으로 줄었는데 뭐 그에 따른 칭찬이나 포상 같은 거는 당연히 없고 근데 오히려 일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다른 업무가 생기더라고요. 뒤에 아이스박스가 그래서 1륜차 국민신문고 처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아닌데도 저한테 문의 전화를 저한테 돌리고 내 업무가 아닌데도 계속 같이 봐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와요. 그때부터 업무에 대한 좀 회의감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시기를 좀 지나면서 사람이 좀 되게 냉소적이 많이 됐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열정이 점점 사라진다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저도 그걸 느끼기는 해요. 그래도 나중을 생각하기보단 지금을 생각하며 있는 열정 잘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공무원은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제 그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힘든 시험을 통과하고 선택한 길인 만큼 저는 제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도 회의감도 들고 하기 싫을 때도 많은데 사소하더라도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몇 천 명 정도 연구하고